혹시 영어 회화 초보만 몇 년째 반복 중이신가요? 영어로 말을 하려다가도 이 단어가 영어로 뭐였지? 하면서 멈춰버리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회화에 유창해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꼭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지키셔도 헐, 나 영어 늘었나 봐 하는 그 지점을 훨씬 빠르게 앞당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장면 일기로 내 하루를 영어로 장면별로 쪼개서 이야기하는 법을 같이 연습을 했었죠. 그럼 오늘은 왜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영어 회화 초보 단계에만 머무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1대1 단어 매칭 습관입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유럽을 다녀오고 또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야, 너 영어 잘하잖아. 너는 영어로 뭐라고 해?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예전이었다면 한국어 단어와 똑같이 매칭되는 그 단어를 찾느라고 머리를 열심히 굴렸었는데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랑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한국어랑 1대1로 딱 맞는 표현부터 찾는 패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면 그냥 입이 멈춰버리고 겨우 말한다고 해도 번역투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어딘가 듣기 어색한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영어는 계단식으로 성장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평평한 구간이 길게 있다가도 어느 순간 확 점프하는 그 순간이 와요. 그런데 그 점프 직전 구간에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다시 기초 단계로 넘어가서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어 초급 단계만 조금 벗어나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 넓어지거든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이 보이고 또 전화영어, 화상영어 아니면 원어민 친구와 이렇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실전에서도 자신있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요. 바로 자신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를 말할 때 문법이나 발음을 완벽하게 맞춰야 입을 때려다 보니까 대화 흐름을 놓치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이 영어를 잘 한다는 거는 알파벳을 공유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 친구들이 영어를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어에는 영어 알파벳과 겹치는 알파벳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 0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문법을 틀린다고 해도 부끄러울 게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가지 벽을 넘겨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그 계단식 성장의 점핑 구간을 최대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실전 방법 제가 예시랑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영어 회화의 유창함으로 가는 지름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단어 하나하나에 시작하지 말고 맥락으로 말하자입니다. 어떤 상황을 하나를 잡고 내가 실제로 한 행동 그리고 상황, 뉘앙스를 한번 떠올려봐요. 그리고 그걸 차례대로 밖으로 꺼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What did you have for dinner yesterday? 라고 저녁에 뭘 먹었는지 물어봤다고 할게요. 만약에 어제 야채 솥밥을 먹었어요. 이 솥밥이란 단어가 영어로 뭐지? 하면서 막히게 돼버리잖아요. 그럴 땐 우선 내가 한 행동부터 떠올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솥밥을 하려고 내가 작은 솥에 밥을 먼저 해야겠죠? 근데 야채 솥밥이니까 야채를 넣었겠죠. 우선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꺼내볼게요. I cooked rice at home in a small pot with vegetables. 이렇게 하면 작은 솥에다가 밥이랑 야채를 넣어서 솥밥을 만들었다.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솥밥이란 단어를 1대1로 매칭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뒤 맥락,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서 행동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감정이나 컨디션에 대한 표현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나한테 Hey, how are you feeling? 너 오늘 좀 어때? 라고 물어봤다고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 속이 좀 더부룩해서 나 좀 속이 더부룩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초보자한테는 자연스럽게 더부룩이 영어로 뭐지? 네이버에 더부룩 영어로 이런 식으로 쳐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역시 그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거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I'm okay. My stomach feels a bit heavy. I ate too fast at lunch. 내 스토막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끼는 그 이유까지 맥락에 얹어주면 그 더부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감정에 대한 표현을 예시로 들면 설렌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설렌다 라는 영어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가 설렐 때 느끼는 내 몸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설렌다고 했을 때 저는 신이 나겠죠? 신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 빨리 뛰거나 그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Oh yeah, I feel excited. My heart beats fast when I think about it. 나 지금 되게 신나. 그걸 생각했을 때 심장이 빨리 뛰어. 내가 느끼는 것, 몸의 반응 등등의 뉘앙스를 설명하면서 설렌다는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색한 번역투 대신에 자연스럽고 원어민스럽게 말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익혀도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하나의 긴 문장으로 모든 걸 우겨 넣어서 길게 말하는 게 유창해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장을 짧게 끊어서 먼저 사실 한 줄, 그리고 느낌 한 줄을 말해보는 거예요.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문장을 말하고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따라 말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장, I tried a new cafe 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나 이번에 새로운 카페를 한번 가봤어. But the coffee was stronger than I expected. 근데 그 커피가 내 생각한 것보단 좀 많이 센 것 같더라. 이렇게 제가 그 카페에 가서 어떤 걸 느꼈는지 저의 느낌 그리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장을 해보면 I met my new manager. 새로운 매니저를 만났어. 사실을 말하죠. And she seems really nice.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매니저에 대한 생각, 느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끊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영어다운 리듬이 생겨요. 여기서 혼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명사나 동사만 갈아 끼우고 연습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진짜 영어 스피킹을 할 때 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치트키거든요. 바로 쉬운 동사 사형제로 말문을 열기입니다. 쉬운 동사 사형제라고 하면 have, make, get, go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예요. 원어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그게 바로 이 네 가지 동사예요. 네 가지 동사만 충분히 익혀도 진짜 스피킹할 때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동사를 활용한 구동사가 많이 있지만 우선 처음으로는 이 네 가지 동사를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한 다음 여러 가지 변형 형태인 구동사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동사를 활용한 문장들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 have로는 I had noodles for lunch. 이 대신에 have라는 동사를 써서 먹었다, 먹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I made a quick salad. 간단하게 샐러드를 만들었어 라고 할 때도 만들다, cook 대신에 make, made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I got so tired after work. 어제 일하고 너무 피곤했어. 이렇게 get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너무 해졌어 라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을 때 ge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go. I go there once a week.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가. 고도 정말 아무 문장에서나 많이 쓸 수 있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쉬운 동사 사형제를 활용해서 두 문장을 세트로 한번 이어볼게요. I had a really long day. I got really tired in the afternoon. 나 오늘 진짜 너무 긴 하루였어. 저 오후에 진짜 피곤하더라. 또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네 가지의 동사만 잘 활용을 해도 제가 만들 수 있는 영어 문장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평소에 혼자 연습을 하실 때도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어딜 갔는지, 어땠는지 이 네 가지 동사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치트키, 바로 필러 표현을 써먹자입니다. 이 필러 표현으로 시간만 잘 벌어도 진짜 원어민처럼 들리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필러 표현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혹은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필러처럼 빈틈을 채워주는 표현들을 말해요.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막히는 순간 조용해지면 뭔가 더 긴장이 되죠. 그때는 앞에 이렇게 한 박자 깔아주세요. You know, how can I say?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혹은 It's kind of like 뭐뭐 같은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원어민들 영어 컨텐츠를 보거나 듣다 보면 숱하게 들리거든요. 원어민들도 습관처럼 이 필러 표현을 계속 넣더라고요. 그럼 이 표현들을 직접 문장에 한번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You know, how can I say this? The service was slow, but the food was great.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 서비스는 좀 느렸는데 그래도 음식은 맛있었어. 이렇게 한다던가. Well, it's kind of like sushi, but no raw fish. 뭐 김밥을 설명할 때 일종의 스시 같은 건데 회는 없어. 이런 식으로 it's kind of like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필러 표현으로 시간을 살짝 벌어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표현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듣는 사람도 기다릴 준비가 되겠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화 흐름을 끌고 가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치트키를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긴 하나의 문장을 만들려고 쓰지 말고 여러 가지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하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할 때는 사실 혹은 행동을 얘기하고 느꼈던 감정 등을 묘사해서 표현하기. 두 번째, 쉬운 사형제 동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 사형제 동사로는 have, make, get, go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막히면 필러 표현을 넣어서 숨을 고르고 이어가기입니다. 예를 들면 Well, how can I say this? 혹은 kind of like 혼자 스피킹 연습을 하실 때도 꼭 참고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진짜 늘었나 봐 하는 점프 구간이 곧 올 거예요. 유창함으로 가는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저희에게는 이미 핸디캡이 있어요. 한국어는 영어랑 알파벳부터 다르죠. 유럽 친구들처럼 같은 알파벳을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외계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유럽권에서도 살아보고 영국, 호주 이렇게 영미권에서 살면서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휘요? 생각보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 환경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럼에도 나한테 영어 스피킹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가 위에서 쭉 설명을 드렸던 단어에 집착을 하는 습관이라던가 문법이나 발음이나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다던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괜히 한국인들 앞에서 영어 하려고 하면 민망하고 막 평가받을 것 같고 뭐 쟤는 발음은 어떻고 영어 수준은 어떻고 평가받을까봐 되게 민망해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상관없이 그냥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엉망이어도 일단 뱉으셔야 돼요. 사실 진짜 원어민들은 저희가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저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문법이 조금 틀려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한 순간 이미 80%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거 듣고 피드백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엉망이어도 뱉어보고 스스로 피드백을 주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데 피드백을 어떻게 주죠? 한다면 내 지난 영상인 장면일기에서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첨삭을 받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로 영어 회화에서 유창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연습을 하고 꾸준히 피드백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정확도는 차근차근히 올려가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몇 년째 머무르고 있는 회화 초보를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탈출하기 위한 마인드셋과 특히 훈련 방법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예시들은 그대로 스스로 따라 말해보고 또 내 상황으로 동사 혹은 명사들을 갈아 끼우면서 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꼭 유념하시고 꾸준히 하면서 다음 계단으로 빠르게 점프하는 순간을 빨리 만나시길 바랄게요. 이 연습을 조금 더 완벽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장면 일기를 함께 보시면 시너지가 2배로 커질 거예요. 장면별로 말의 뼈대를 만들고 오늘 배운 방식들을 활용해서 실전 감각을 제대로 익힐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이전 영상들, 인풋 영상들도 꼭 함께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영어 길잡이가 되기 위한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봐요. 안녕!